남녀 갈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는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던 구조적인 갈등이다. 시작하기 앞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최근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물타기 심리가 확산되며 몇몇 개인의 경험이 과도하게 일반화되고 있다. 성별 간 고정관념이 강화되면서 남녀 갈등이 더욱 부각되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남녀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성 관계에서 피해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개인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남녀는 서로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다. 남자는 신체적으로 여자보다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타고났다. 과거 무력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려웠고 자연스레 남자에게 주도권이 기울게 되었다.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세고 빠르며 임신이라는 리스크도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여자는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불합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자가 때때로 남자에게 악감정이나 피해의식을 가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남자도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발생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이 희생된다. 남자가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분명 여자가 유리한 점도 있다. 나는 남자 편도 여자 편도 아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을 담지 않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세상에 완벽한 균형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혐오와 갈등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혐오와 비난에 빠지기 쉽다. 남녀 갈등, 세대 간 충돌 및 정치적 대립까지 누군가를 적대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간단하고 편리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혐오와 비난을 선택할까? 그것은 단순하기 때문이다. 혐오는 문제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모든 남자는 다 똑같아. 여자는 무조건 계산적이야. 이런 단정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건너뛰고 상대를 원인으로 규정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다. 비난은 순간적인 위안을 줄지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피해의식과 방어기제만 강해질 뿐이다. 그러나 이해와 공감은 다르다. 그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 공감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경험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때로 불편하고 자신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마주하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비난과 혐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해와 공감을 통해 풀리기 시작한다. 남녀 갈등은 인간 관계의 필연적 일부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갈등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혐오나 갈등에 휘둘리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시작은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은 왜 그럴까를 묻는 작은 노력에서 비롯된다. 남녀 갈등의 본질. 남녀 갈등의 본질은 인간의 진화적 본능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 이에 따른 기대치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왔다. 남성은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쟁과 성취를 중시했고, 여성은 자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성과 신뢰를 중요시했다. 이러한 본능적 차이는 관계와 역할에서 서로 다른 기대치를 만들었고, 이는 갈등의 기반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드러난다.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이 흔들리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성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 남성은 전통적인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과 변화하는 여성의 기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은 남녀 갈등을 더욱 가시화하고 증폭시켰다. 개인적인 경험이 온라인에서 과도하게 일반화되거나 극단적인 의견이 확산되면서 성별 간의 고정관념과 적대감이 강화되고 있다. 남성은 여성의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졌다고 느끼고 여성은 남성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환경은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나 갈등은 인간관계의 필연적인 일부이며 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다루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깊이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남녀의 불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화합이다. 아무리 갈등이 깊어져도 결국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다.
남녀는 결국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생 관계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남녀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남녀가 서로에게 느끼는 불만과 두려움부터 이해해야 한다. 결혼과 연애 시장에서 남녀 서로가 느끼는 불만과 두려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공통적으로 상대가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관계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먼저 남자의 입장부터 알아보자. 남자는 종종 여자가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35세의 직장인 김 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 없어 결혼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보다 연봉이 높은 여자친구가 결혼하려면 집은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며 은근히 압박하는 말을 할 때마다 위축된다. 남성성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자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까라는 자괴감에 빠진다. 경제적 부담은 남자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자 두려움이다. 안정된 직업, 높은 소득, 그리고 결혼을 위한 주택 마련 같은 조건은 기본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세대에게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준비 중인 박 씨는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 상환과 저축에 쓰고 있지만 예비 신부가 원하는 결혼식 예산과 신혼집 조건을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가 결혼 시장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점점 결혼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진다. 여기에 더해 여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남성 역할을 기대하는 이중적인 요구는 남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33세의 이 씨는 연애 초기 여자친구가 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게 좋다며 독립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크게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주말 데이트 비용은 언제나 남자친구가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집안의 경제적 기반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했지만 이러한 모순된 요구는 그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남자는 경제력뿐 아니라 감정적 성숙과 공감 능력까지 갖추기를 요구받는다. 여자친구가 남자라면 우직하게 여자를 이끌어줘야지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왜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난 내가 더 솔직해지길 원해라고 말하며 감정적 소통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남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남자는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고 점점 움츠러들게 된다. 29세의 전 씨는 여자친구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넌 왜 항상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려고 해?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당황한다. 그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 서툴지만 여자친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점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과 감정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많은 남자들에게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이런 압박은 남자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예를 들어 31세의 김 씨는 결혼은 내게 너무 과분한 목표인 것 같다며 연애를 멈췄다. 그는 자신이 충분한 경제력도 깊은 공감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느끼며 결혼이라는 제도가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는 남자들이 연애와 결혼을 잃을 것이 많은 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남자들이 느끼는 불만과 두려움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상대의 감정적 기대와 역할에 대한 이중적인 요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넘어 내가 연애와 결혼이라는 과업에 뛰어드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런 두려움과 불만은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을 더 회의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반면 여자가 느끼는 불만과 두려움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다. 여자는 남자가 결혼과 연애에서 충분히 책임감 있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33세의 직장인 박 씨는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온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미루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다. 박 씨는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며 자신만 결혼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여자로 하여금 상대가 과연 장기적으로 책임감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또한
여자는 여전히 남자들이 자신의 커리어나 경제적 목표를 우선시하며 관계에서의 헌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9세의 이 씨는 남자친구가 중요한 기념일이나 약속을 종종 일 때문에 어긴 경험이 쌓이며 점점 그의 우선순위에서 자신이 밀려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남자친구는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나는 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결혼 후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여자에게 남자가 관계를 경시하거나 장기적인 책임감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현대 여성들은 자신이 경력과 경제적 독립성을 모두 이루어도 여전히 외모와 나이로 평가받는 현실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36세의 정 씨는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장과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성취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외모로 인해 선택지가 줄어들 것 같은 불안을 느낀다. 특히 결혼 시장에서 나이가 많은 여성은 옵션이 줄어든다는 사회적 통념은 여자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며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불안을 심화시킨다. 여자는 안정감을 주는 남자를 찾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설렘과 감정적 연결도 함께 원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남자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32세의 최 씨는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데이트에서 느끼는 공감 능력 부재로 고민하고 있다. 그녀는 이 사람이 좋은 배우자는 될 수 있겠지만 평생 함께하며 감정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안 된다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낀다. 또한 여자는 남자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관계에서 소통하려 하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품는다. 28세의 최 씨는 남자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그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화를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그녀는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며 결혼 후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될까 불안하다. 여자의 두려움은 주로 내가 선택한 남자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에서 비롯된다. 34세의 송 씨는 남자친구가 연애 초기에는 헌신적이고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며 큰 실망을 느꼈다. 그녀는 이 사람이 결국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감정은 점차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다. 특히 남자가 관계 초기에는 열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관심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여자는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 31세의 김 씨는 남자친구가 연애 초반에는 매일같이 연락하며 데이트를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계획을 그녀에게 맡기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다. 결국 여자가 느끼는 불만은 남자의 책임감 부족과 관계의 감정적 깊이에 대한 불안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여자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감정적 연결과 소통 그리고 책임감을 원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남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연애와 결혼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으로 느끼게 만들며 관계에 대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든다. 결국 남자는 여자의 높아진 기대와 이중적인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자신이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압도된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책임감 부족과 감정적 미성숙함에 불만을 가지며 자신이 선택한 상대가 안정적인 동반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을 가진다. 이러한 불만과 두려움은 결국 서로의 본능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가 충돌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녀 갈등은 연애와 결혼 시장을 복잡하게 만든다. 대처 방법: 남녀가 서로에게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이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연애와 결혼 시장에서 각자가 유리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 모두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며 갈등이 아닌 조화로 이끄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핵심은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되 무리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높아진 기대와 이중적인 요구에 부담을 느끼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준과 감정적 연결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적 안정감이라는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남자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완벽함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얻는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자는 무책임한 태도나 소통 없는 회피는 용납하지 않지만 노력의 과정을 보며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낀다. 남자는 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자는 감정적 성숙과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현대 여성은 남자가 논리적이고 안정적이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지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자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렇게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돼 정말 힘들었겠다는 식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자는 여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지지를 받을 때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설정하면 남자는 좌절하게 된다. 남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너와 함께라면 우리가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은 남자에게 헌신의 동기를 제공한다. 이는 남자가 부담을 덜 느끼고 관계를 더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여자는 또한 감정적으로 남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줄여야 한다. 남자는 여자가 감정을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낄 때 위축된다. 중요한 대화는 감정이 고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분히 시도하며 이런 점에서 너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와 같은 구체적인 요청을 통해 남자가 부담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남자는 여자가 단순히 외모와 나이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더 헌신적이 된다. 단순히 조건만을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적 매력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 중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를 이야기하며 너가 나와 함께하면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자는 여자를 단순한 관계의 상대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연애와 결혼은 남녀 모두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남자는 현실적인 노력과 감정적 연결을 통해 여자가 원하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여자는 현실적인 기대와 격려로 남자가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남녀는 갈등을 넘어 더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